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제3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를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1월 들어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대선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어 모니터링 중이라고 견제해 향후 시장 흐름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 19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기도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465건으로 2017년 대비 26배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주택산업연구원은 1월 전국 분양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76.2로 지난달보다 12.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의 전망치가 85로 지난달보다 9.2포인트 하락하며 2020년 10월 이후 90선을 밑돌았습니다. 수도권은 78.4, 지방은 75.8을 기록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의 분양경기 전망 악화가 확대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경기도에서 15억 원을 넘어서는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이 최근 5년 사이 2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됐지만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수요층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건데요. 반면 중저가 아파트의 실수요층은 대출 규제에 발이 묶이면서 양극화 현상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요.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또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도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첫 순서는 부동산 투자의 여제 김미라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사님 두 곳의 정보 체크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곳들 준비해 주셨는지 우선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곳은요, 부동산 가치 상승에 밀접한 어떤 관련이 있는 두 곳인데요. 첫 번째 지역은 경기도 덕양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의 지축동입니다. 이곳은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뚜렷한 그런 곳이고요. 서울의 어떤 공유권 생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두 번째 지역은 서울 강서구 서남권에 위치한 등촌동입니다.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의 어떤 후광 효과죠. 그리고 개발에 대한 어떤 본물 효과와 함께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그런 지역, 제가 두 곳을 추천드리자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두 곳의 정보 체크 모두 입지가 상당히 기대되는 곳들인데요.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지축역 역세권 인근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복층형 3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시세는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우선은 입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인데요. 지축동은 3호선 지축역이죠. 지축역 라인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구파발 다음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어떤 생활권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이 지역은 택지 개발지구죠. 그래서 원흥, 그리고 삼송, 그리고 지축지구, 그리고 아래로는 창릉, 상기, 신도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지구로서 현재 삼성과 원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입주가 시작되고 있죠. 또한 이제 지축지구는 개발이 이제 한창 중인데요. 은평 뉴타운과 또는 삼성 지구의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현재 토지 가격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분양 완료가 돼서 입주가 완료된 이쪽 삼성이나 원흥 지구에 비해서는 앞으로의 향후에 대한 그 프리미엄 가격들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축지구에 있는 지축동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고 있겠고요. 그리고 그 입지로서는 우리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녹지, 북한산, 그리고 소호릉, 그리고 창릉천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창릉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보나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망권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이곳의 특이한 점은 숙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지축 역세권에 가까운 쪽에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배우 수요만도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로교통만도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통일로와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죠. 또한 이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여기에 원흥 강매 구간과 화정 신사 구간이 연결 예정에 있습니다. GTX A 노선이 현재 이제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신분당선도 함께 착공 이제 예정 중인 거죠.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이제 기존에 3호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곳의 입지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만큼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차량 지축기가 있는 쪽이라서 이쪽에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했던 곳인데요. 2개의 출구가 있는데 앞으로 2개의 출구가 개발과 함께 들어설 그런 예정인 거죠. 그래서 현재적으로 서울 쪽에 전세가나 매가가 상당히 많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배우 수요만도 10만 명 이상 정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 3호선 라인을 타고 가까운 지축역에 모여드는 인구만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거는 현재 이제 업무단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첨단 복합산지라든가 삼성 테크노밸리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쿠팡 물류센터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이제 그 신도시가 형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인프라라든가 또는 이제 직장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겠는데요.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집값에 대한 그런 주보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복합 쇼핑몰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은평 롯데몰 그리고 또는 뭐 이케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엇보다도 초대형 쇼핑몰을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입지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입지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에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경기도기는 합니다만 서울과의 접근성 상당히 좋다라는 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식산업 및 물류센터 관련해서 이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점 역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입지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GTX A 노선입니다. 현재 그 동탄이죠. 동탄에서 화성 그리고 화정 운정
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도심을 거치는 GTX A 노선입니다. 전철보다는 현재 3배 이상 빠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간대는 일산에서 서울까지는 14분대로 이제 단축 예정에 있고요. 또한 삼성까지는 20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지에 통과를 하기 때문에 수도권 쪽으로 출퇴근, 교통난이라든가 이른 시간대로 서울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생산 유발 효과는 27조 원,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는 19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TX A 노선 중에서 가장 빠르게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인데요. 신분당선은 광교, 그리고 분당, 판교 등을 거쳐서 서울 강남역이죠. 우리 가장 비즈니스 업무 라인 쪽, 이쪽으로 이어지는 황금 노선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강남역까지 운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사역이나 용산역, 그리고 삼송까지 연결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신도시 주택 공급에 대해서 고양이나 삼송, 고양 삼송 또는 원흥, 지축, 창릉 지구에 굉장히 교통이 공급에 비해서 많이 불편했죠. 그렇지만 이 부족한 교통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GTX A 노선과 함께 철도 교통을 이끌어 나갈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 보실 그런 부분 같고요. 또한 세 번째는 이제 고양선입니다. 3기 신도시 어떤 교통 대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고양선이죠. 고양선은 고양시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고 덕양구 창릉 신도시를 거쳐서 6호선 세전역을 잇는 경전철이죠. 그래서 서부선을 연장하는 이제 선이죠. 물론 이제 그 고양시청 대곡역과 여기 세전역 이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GTX하고. 그래서 세전역에서 환승을 통해서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이제 향상이 될 예정이고요. 고양에서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이제 50%, 25분 정도 단축 전망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29년도 개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지축 기지에 대한 이전 추진인데요. 국내 최초의 최대 규모죠.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부지인데요. 이 지하철 기지로서 삼성 지축지구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언급을 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함께 지금 그 파주시로 연장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이 된다 그러면 삼성 또는 지축지구의 도시 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동안의 통일로의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교통을 상당히 이제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축지구 은평 뉴타운 교량 사업입니다. 여기가 지축이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은평 뉴타운이죠. 창릉점이 그 바로 가까운 인접이었지만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로 쪽으로 돌아서 가는 그런 어떤 시간이 조금 길었죠. 그렇지만 교량을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포, 상암, DMC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입주의 물량에 비해서 70%가 입주하기 때문에 빠른 사업에 대한 이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죠. 네, 이러면서 마무리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지금 교통 인프라 확대가 상당히 크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시세죠. 자, 이 주변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을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자면 금액은 3억 2,800만 원서부터 3억 8,200만 원의 가격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세를 놓을 때는 3억 원에서부터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서부터 3,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월세를 오시는 분들은 보증금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에서부터 110만 원 정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겠고요. 대출 금액은 자금 사정이나 또는 신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이 부분은 현재 이 물건지는 선분양 중에 있죠. 그래서 완공이 되려면 한 1년 정도 더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그 전세 가격이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하고 동일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현재 투자했던 금액은 해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어떤 황금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높다고 생각하시면서 가격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요새 소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 정말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까지 정확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좀 가다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지축동에 대한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교통 환경이죠. 그리고 생활 환경, 그리고 풍부한 배우 수요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교통 환경으로는 이제 서울 권역에 대한 고양시 내에서 최상위 접근지죠.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한 사통팔달이 더하는 지축 지구가 중심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생활 환경으로서는 이제 몰세권과 그리고 습세권, 역세권까지 한꺼번에 이제 그런 잡은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의 이제 핵심지가 될 예정이라고 말씀해드리겠고요. 또한 그 지축 및 인근 주변에 또는 은평 뉴타운과 합해서 한 44만 명의 수요가 굉장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물론 대기업과 이런 물류 단지라든가 또는 중견 기업들이 이미 입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교통 인프라부터 생활 인프라까지 정말 모든 인프라 갖추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으로 가보겠습니다. 9호선 등촌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투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 우선 입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촌동에 대해서 이제 입지를 말씀해 드리자면요. 등촌동은 등촌 역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등촌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곡산업단지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또한 이제 김포공항이 있죠. 그리고 아래로서는 여의도, 금융타운이죠. 여의도하고 상당히 가깝게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강남에 대한 접근성도 상당히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앞에는 이제 상암 DMC죠. 마포 상암 DMC와 대학가까지 함께 이제 입지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한 이제 종로와 여의도 그리고 강남, 서울의 3도심이죠. 3도심과 상당히 밀접한 곳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한강이 바로 입지에 있죠. 한강 부분도 굉장히 가까워서 한강에 대한 조망권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겠고요. 얼마 전에 이제 마곡 쪽에 서울 식물원이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식물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주변에 있다는 거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도로를 살펴봤을 때는 이제 올림픽 대로와 또는 강변북로 그리고 남부순환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항대로 중심을 이제 관통하고 있죠. 그래서 도심이나 경기권으로 굉장히 이제 이동이 편리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개통한 월드컵 대교가 있는데요. 월드컵 대교는 가양대교와 성산대교의 교통 분산 목적으로 일단 개통이 완료가 됐고요. 또한 그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해안도로 금천 IC까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부간선도로도 이제 지하 산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신월 여의도 지하차도 개통이 완료가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서남권에 굉장히 낙후된 발전에 같이 연결되면서 경제 거점으로 이제 새바람이 넣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라 이사님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교통이 굉장히 좀 좋은 곳들 선별해서 가져왔다라고 해주셨는데 과연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흔히 사통팔달이라는 말 하고는 하는데 지금 이 강서구 등촌동, 서울 곳곳의 도심하고도의 이동 편리성 상당히 뛰어난데 경기도까지도 좀 이동하기 수월한 곳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입지부터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대형 개발 호재들이 강서구에는 지금 예견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로서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4차 융복합 혁신 거점으로 지금 조성 중이고요. 마곡 지구에는 탄탄한 중견기업이죠. 그리고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둥지를 이제 틀기 시작을 했습니다. 300여 개 정도의 기업체들이 이제 입주 예정에 있고요. 이곳에는 18만여 명의 이제 배우 수요도 이제 기대가 가능한 그런 곳이죠. 또한 이제 지상 7층이죠. 그리고 지하 7층이죠. 그리고 지상 15층으로 건립 예정에 있고요.
코엑스의 2배,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5배 정도에 달하는 크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개발 부지만 82제곱미터로 지금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3도심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강남,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표 권역을 상징하는 오피스 그리고 이런 랜드마크들이 이제 조성이 돼 있는데 이쪽 서남권에는 랜드마크가 이제 없었죠. 그렇지만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거듭날 예정이라고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랜드마크로 이제 거듭이 난다고 하면 4대 업무지구로 탈바꿈할 그런 어떤 마곡지구 함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에는 업무, 문화, 호텔, 판매 시설 등이 이제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J 부지 개발입니다. CJ 부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이제 공동주택을 건립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방향을 좀 전환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업무, 상업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등 복합시설이죠. 복합시설로 개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총 3개 블록으로서 2개 블록은 이제 지산 및 오피스 그리고 1개 블록은 업무 및 상업시설로 이제 공급 예정에 있죠. 그리고 이 중 스타필드가 운영하는 신세계 프라버티가 이제 복합 쇼핑몰로 운영한다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좀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이곳은 마곡지구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함께 이제 개발 시너지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이렇듯 강서구에서는 큰 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이 지금 예견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가격에 대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대장 홍대선인데요. 부천시 이제 대장에서부터 홍대를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죠. 본래는 이제 원정이었지만 중간에 이제 대장으로 바뀌면서 대장 홍대선으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 특히 이제 강서구죠. 강서구 화곡동이나 강서구청 그리고 가양동을 지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서울 서북권 쪽에서 인근의 어떤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개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KDI 적격성 심사를 통과를 했고요. 2027년 그리고 28년도에 개통될 예정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어떤 이런 교통 호재에 맞물리면서 어떤 마곡지구의 직간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타고 있는 등촌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서울도 지역별로 정말 개발 속도가 천차만별이죠. 상대적으로 서남권이 좀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로 서남권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 개발 호재 좀 짚어봤고요. 자, 이 주변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주변 시세를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자면요. 매매 금액은 4억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4억 원에서부터 4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3억 9천만 원에서부터 4억 2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서부터 이제 2천만 원의 소액 접근으로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그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2천만 원에 또한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대출금에 대해서는 개인 자금 사정이나 시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이곳은 이제 그 역세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거와 또 상권, 문화시설을 편의적인 시설을 잘 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면서 아울러서 투자나 또는 내 집 마련의 어떤 자금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시세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서구 등촌동 지역 좀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좀 가다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주거용 이제 오피스텔을 좀 고를 때는 지하철이죠. 지하철이가 얼마 정도 가까운지부터 이제 체크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는 과거에 이제 수익형 오피스텔에서부터 현재는 이제 수익형, 차익형 모두가 가능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일자리가 계속 많이 넘쳐나는 그런 어떤 주변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들의 입주가 지금 얼마 정도 계속 되고 있느냐, 얼마만큼 탄탄한 기업체들이 들어오고 있느냐, 이것부터 좀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좋고 교통에 대한 편의성, 그런 어떤 인프라, 이런 인프라들이 잘 돼 있는 곳이라면 굉장히 그 어떤 투자처로서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투자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교통 인프라 풍부하게 갖추고 있어서 투자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강서구 등촌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미라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확인해 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자, 저희가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과 또 맞춤 투자 계획 모두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오반장 오정근 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팀장님 어떤 정보 체크들 준비해 주셨는지 우선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강남구 역삼동과 서초구 서초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는 테란로에 위치해 있어서 매우 많은 직장인 배우 수요와 강남의 많은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차익과 수익까지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신축 오피스텔로 보시면 되겠고, 서초동 같은 경우는 매우 많은 학군 수요로 인해 꾸준하게 임대와 매매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해 주거하시기에 굉장히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는 두 곳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곳의 정보 체크 모두 기대가 되는 지역들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가볼 지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원룸 또 분리형 원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자,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우선 지역 소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역삼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역삼동 같은 경우는 테란로가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 지금 신축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는데 역삼역까지는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철역까지 지하철역까지 도보 3분 거리라 그러면 초역세권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공실 걱정까지도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역세권으로 인해서 매매와 그리고 임대 수요까지도 충분히 뒷받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역까지는 도보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강남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환승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주변으로는 많은 브랜드들의 매장들과 각종 편의시설, 상업시설들이 밀집된 지역이라고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중 이유가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노선, 버스 노선으로는 강원버스 노선과 일반 버스 노선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임대와 매매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남역 옆으로 삼성타운이 벌써 조성이 되었는데, 이 삼성타운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었고, 그리고 직장인 수요까지도
많이 늘어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언주역이 위치해 있는데 언주역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한금노선이 9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주변으로는 의료 특화지구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료 특화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방에서 의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인구가 지금 찾고 있다라고 보시고 코로나 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의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구가 유입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 같은 고액, 그러니까 단기 임대료 수익까지 충분히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임대가 계속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센터필드가 개발이 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역삼역의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역으로 보시면은 강남의 제일 큰 개발 호재 중 하나인 국제교로 복합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란로 같은 경우는 업무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각종 기업들과 그리고 IT 기업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 하나가 뭐 삼성 SDI 그리고 구글 코리아 그리고 위너브라더스 뭐 이런 것처럼 많은 회사들이 이쪽으로 입주를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나이대가 20, 30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많은 구들 중에서 1인 가구 수요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구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남구에는 많은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젊은 세대들이 이쪽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강남구 중에서도 역삼동 같은 경우가 1인 가구 비율이 3가구 중 1가구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란로 주변으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나이대가 20, 30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형 가구들과 그리고 주택들과 그리고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이 아무래도 선호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집가 상승을 하는 지역이라고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중 이유가 하나가 바로 건물값은 계속 연도가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계속적인 토지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꾸준한 집가 상승을 가져오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시에는 수익형으로 많이들 보시고 투자를 하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는 토지가가 계속 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수익형과 차익형까지 같이 누리실 수 있는 지리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2호선 역삼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강남이 또 워낙에 돌아서면 지하철역 있고 또 돌아서면 지하철역 있다 보니까 트리플 역세권 누려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또 그리고 직장인 임대 수요, 임차 수요 워낙에 또 풍부한 곳이죠. 자, 우선 이렇게 입지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팀장님, 개발 호재도 짚어주시죠. 예, 첫 번째로는 바로 옆에 위치한 센터필드의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필드 같은 경우는 그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발이 되면서 36층과 37층 건물로 개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센터필드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삼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역삼역 지하철에서 하차를 할 때 방송 멘트로 센터필드역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새로운 역삼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센터필드에는 조선 팰리스 호텔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는 한 256여 개의 호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3층과 4층 부에는 300여 명의 한꺼번에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연회실과
그리고 수영장, 헬스장,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객들이 계속적으로 이 호텔을 이용하려고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주변 상권까지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텔 나머지 부분들은 오피스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오피스 공간 같은 경우는 현재 역삼동에서 센터필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강남 파이낸셜 센터가 오피스 공간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임대가를 형성했다고, 큰 임대가를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센터필드가 들어오면서 강남 파이낸셜 센터보다도 현재는 더 임대가가 높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했으며 많은 직장인 수요가 이쪽으로 유입이 돼서 주변 상권까지도 충분히 개발이 되고 집가까지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남역 주변에 삼성타운을 비롯해서 서초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구단위 계획안 안에는 롯데칠성 부지와 그리고 코롱 부지가 속해 있으며 많은 지역에 이제 넓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경부고속도로까지 같이 지하 사업이 같이 개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남의 가장 큰 개발 호재 중 하나가 바로 국제교로 복합지구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현대 GBC, 그러니까 한전 부지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대 GBC가 개발이 돼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룹 통합 사업과 전시장, 공연장, 호텔 등 많은 상업시설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로만 12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개발이라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주변 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업시설의 형성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잠실운동장 주변으로 마이스 산업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수변 공간이 각종 편의시설과 전시시설 그리고 공연시설로 개발이 되고 관광단지처럼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이쪽 관광이나 많은 편의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고, 이 개발로 인해서 주변 상권까지 같이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상부에 위치한 도로를 지하로 이동을 시키고 지상부에는 공원과 각종 편의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간 지하 도시 같은 경우가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코엑스와 현대 GBC를 연결을 하면서 굉장히 유동인구들이 이동이 편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종 편의시설들과 교통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도심공항 터미널과 버스 환승센터, 그리고 KTX, GTX, A노선, C노선까지 들어온 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통 여건들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시설들, 교통시설들을 이용하는 인구수만 해도 하루에 60만 명으로 예상이 되어서 주변 상권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충분하게 강남 지역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찾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또 시세 아니겠습니까? 이 주변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2,500서부터 4억 7,500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세 예상 금액은 2억 9천에서 4억 1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투자 금액은 3,500서부터 6,500, 매우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나 월세가 맞춰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바로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월세 투자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 105에서 135만 원이 예상이 되어서 대출 예상 금액 2억 6천서부터 3억 8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실투자 금액은 4,500서부터 7,500만 원 정도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3호선 교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투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도 우선 지역 소개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예, 서초동에 대해서 좀 입지적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대역과 그리고 남부터미널 중간쯤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교육대학교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고급 주택장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해서 생활하시기에 매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에 브랜드 아파트들이 5천여 세대 지금 입주를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주변에 많은 집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에 위치한 단독 주택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세대 주택들까지도 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대법원과 그리고 종합병원, 그리고 대형마트, 예술의 전당, 남부터미널 등 대형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한 환경, 그러니까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지상부에 공원이 조성되고 각종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숙세권 환경까지도 나중에는 누리실 수 있는 지리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도보로 이용하셔서 경부고속도로 이용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 5분 거리에는 서리풀 공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서리풀 공원 같은 경우는 지상부에 위치해 있던 정보사 부지가 이전을 하면서 공원이 조성되고 각종 먹거리 시설들과 상업시설, 편의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아무래도 이 경부고속도로가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차를 이용하셔서 공원을 영위하실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리풀 터널 같은 경우는 개통이 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실 때 20분에서 30분 정도 우회를 하셔서 이동을 하셨어야 되지만, 지금은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서 아무래도 좀 더 빠른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춤으로써 주변의 집가 상승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최대 수혜지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같은 경우는 명문 학군들이 많다라고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배우 수요로 이쪽으로 이주를 하시고 계속적인 임대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1km 반경 내외에 서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그리고 응강여고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군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집가 상승까지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입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던 강남 역삼과는 좀 다르게 뭔가 좀 조용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바로 옆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정체가 되는 구간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 정체가 되는 지상부의 도로를 지하부로 이동을 시키면서 지금의 교통 시간보다는 한 3배 정도 단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하부로 이동이 된다면은 지상부에는 공원과 각종 상업시설 그리고 편의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바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도보 5분 거리에 많은 생활 편의시설들을 영위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초동 같은 경우는 많은 조사들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구 중 하나로 1, 2위를 다투는 구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공원이 바로 5분 거리에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게 되는 개발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서초구가 많은 문화예술에 투자를 하는 개발 중 하나인 아트밸리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트밸리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한강에 위치한 세빛선까지 약 3.7km에 달하는 도로에 많은 전시시설과 그리고 세계 각종 먹거리들 그리고 공연들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주최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길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서초구가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이렇게 아트밸리 가로수길을 조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인구 유입뿐만이 아니라 각종 상업시설의 개발은 물론 활성화로 인해서 집가 상승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 30대 요즘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문화와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젊은 세대들의 인구 유입까지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개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부터미널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낙후가 되어 있는 시설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점점 감소되는 추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부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에서도 굉장히 노른자 땅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 노른자 땅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안 할 수는 없고, 현재는 개발이 안 되고 있지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터미널과 그리고 호텔, 그리고 쇼핑몰, 영화관 등 각종 편의시설들과 업무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개발로 인해서 지금 낙후된 시설로 인해 상업적으로는 많은 개발이 돼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됨으로써 많은 인구 유입은 물론 상업시설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입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큰 개발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요새 그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숲세권, 팍세권, 정말 자연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인근의 숲, 굉장히 자연과 친화적으로 살 수 있어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또 많은 개발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서초구, 서초동. 그렇다면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안 알아볼 수가 없겠죠. 자, 팀장님, 주변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 서초동 좀 매매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5억 4,500서부터 6억 8,500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세 예상 금액은 4억 7천서부터 5억 9천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세를 이용하셔서 실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8천서부터 1억 원 정도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세 투자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부터 150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대출 예상 금액 2억 1천에서 2억 7천을 이용하신다 그러면은 실투자 금액은 3억에서 3억 8천 정도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배치되어 있는 세대들이 많은데 테라스 면적까지 합산해서 매긴 가격이라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테라스 면적까지 정말 보너스로 되어 있다고 치면 이 시세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세까지 들어봤는데 서초구, 서초동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좀 가다듬어 주시죠. 예, 서초동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우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앞 도로가 12m의 도로폭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시거나 아무래도 도보를 이용하실 때 굉장히 쾌적한 주변 환경을 영위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명문 학군으로 인해서 매우 풍부한 학군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학군,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 때문에 서초동으로 이주를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많은 학군 수요들로 인해서 꾸준하게 임대와 그리고 매매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라스가 위치해 있는 세대수가 다소 포함되어 있는데, 테라스 면적에 비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이 굉장히 적정하게, 그리고 좀
싸게 책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좀 투자를 하실 때 테라스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이런 점 체크하셔서 좀 투자를 하시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살기 좋은 곳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함께 체크해봤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오정근 팀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확인해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 전화 상담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톡방으로도 자유로운 참여 가능한데요.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